안녕하세요. 최곤영의 책갈피 2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자기억의 아버지 패러데이가 나오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치우칭지엔 그리고 황슈엘이라는 분이 쓰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지혜 이야기라는 책에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 런던의 어느 외진 골목입니다. 비바람도 막지 못하는 그 허름한 집에 한 소년이 살았죠. 신문을 팔아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중에 재본소 그리고 출판사에서 허드렛 일까지 하면서 어깨너머로 기술을 익혔습니다. 한 번은 재본소에서 백과사전을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전기를 소개하는 글을 읽은 다음 전기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책들을 꼼꼼하게 독보하면서 책에 소개된 방법에 따라서 직접 실험도 해보았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재본소의 한 고객이 어린 소년의 이 불타는 학구열을 보고 소년을 영국 왕립연구소가 주최하는 유명한 화학자였던 험프리 데이비 박사의 강연장에 데려갔습니다. 소년은 그 강연에서 커다란 감명을 받아 자기도 과학자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고는 데이비 박사에게 편지와 함께 그의 강연을 들으면서 메모한 노트를 보냈습니다. 노트에 쓴 자기 메모가 박사님의 강연 내용과 맞는지 봐달라는 것이었죠. 데이비 박사는 어린 소년의 용기와 진지한 태도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년을 자신의 조수로 쓰고 싶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소년은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관찰과 연구가 뒤따랐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자신만의 실험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머지않아 그의 범상치 않은 재능과 빠른 진보를 알아보는 그 과학자들이 앞다퉈서 그를 초빙해서 강연회를 열어주기도 합니다. 나중에 결국 그는 왕립연구소의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가 데이비 박사에게 인생에서 발견한 것 중에 최고의 발견이 뭐냐 이렇게 묻자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느 날 전자기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이클 패러데이가 탄생한 겁니다. 참으로 가난했던 소년이었습니다. 남들처럼 하고 싶은 공부도 할 수 없었던 소년. 그런데 이 소년은 그렇다고 가난을 탓하면서 원망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는 R자 발음을 못했는데 선생님은 그의 발음을 고치기 위해서 심한 매질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그의 어머니는 교육보다도 아이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서 학교를 자퇴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12년 데이비 박사의 강연 내용을 무려 386페이지나 메모할 정도로 의열이 높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를 성장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데이비 박사의 조수가 된 그에게 처음 맡겨진 일은 실험실에 있는 병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학교에 다닌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병을 닦았습니다. 그런 성실함에 감복한 박사님은 그에게 조금씩 연구 과제를 주었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해서 공식이나 이론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똑같은 실험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답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 기체를 압축해서 액화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 나중에는 벤젠까지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훌륭한 점은 과학자로서의 업적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입니다. 1824년
영국 학술원 회원으로 선정이 된 그는 1825년부터 왕립연구소에서 과학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강연을 개최한 이유가 감동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가난한 아이들에게 케이크나 인형 같은 그 선물 대신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걸 주자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던 거죠. 가난했기 때문에 수업조차 듣기 힘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과학에 대한 불씨를 심어주고자 했던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돈이나 명예에는 관심이 없었던 패러데이입니다. 그는 19년 동안이나 크리스마스 때마다 강연을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재능 기부를 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지식을 모든 사람과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 이런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우린 이제 고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주는 고통 속에서도 열심히 메모한 그 노트가 전자계약의 아버지 마이클 패러데이를 만들어 주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고통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그 성장의 씨앗이 훗날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통은 훗날 누군가에게 커다란 힘이 되어줄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내가 이겨내야만 이 지혜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밧줄이 되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소중한 여러분, 지난 1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는 고통과 관련해서 탐색해 왔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겸손한 삶을 살도록, 더 성장하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그 성장으로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말입니다. 네, 최원영의 책갈피 268번째 시간, 전자계약의 아버지 패러데이가 나오기까지라는 제목으로 고통에 관한 지난 1년 동안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고통이 무엇인지, 고통이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훗날 비료가 되어줄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1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1년 동안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까지 건강 잘 지키시고요. 반갑게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